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대구시의회가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맑은 물 공급 추진 특위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위인데요. 이 특위들은 지난 8대 의회에서도 구성됐지만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두 사업 모두 제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현재 맑은 물 공급 사업은 기존 구미와의 협정이 파기되고 안동시와 댐물 공급을 논의하고 있고요. 통합신공항 사업은 군위군의 대구 편입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맑은 물 특위는 안전한 식수원을 확보할 해법 모색을 통합신공항 특위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각각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최대 현안 해결을 위해서 다시 한번 팔을 걸어붙인 대구시의회 특위를 통한 의회 차원의 추진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10월 4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다부터널 125km 지점 차량 증가로 인해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는 안동 갈리목 부근으로 1차로 승용차 단독 사고 처리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북대구 나들목에서 금호 분기점까지 속도 약간 떨어지고 이어 70 물류 나들목 구간으로도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방향으로 금호분기점에서 남대구 나들목까지 구간 서행으로 이동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대구 시내도로 위쪽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조등 반드시 켜고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서대구 나들목 구간으로 서대구 나들목 성서 나들목 방향 서대구 세방로 입구 300m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 쪽으로 사고 보입니다. 승용차 2대가 정차 중이고 강창교 입구 쪽으로도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승용차 간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신천대로는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상동교에서 침산교 구간까지 차간거리 많이 좁혀져 있고 상하로는 수목원 삼거리에서 유천대거리 방향으로도 밀리는 모습입니다. 동부로는 동대구역 내거리에서 신천역 방향으로도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까지 대구와 경북 지역은 비가 내리고 그치기를 반복하겠는데요.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이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22도, 포항 24도로 전날보다 3도가량 높고 낮 최고기온은 봉화 20도, 대구 25도로 1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4.9도, 습도는 77%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 듣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이 관련해서 여러 이 자료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이 범람했던 이 포항과 관련해서 이 소식들이 계속 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범람했던 이 포항시 냉천의 수위 관측소가 없어서 이 정확한 수문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 지적을 한 겁니다. 이 국가 수자원 관리 종합 정보 시스템을 보더라도 현재 냉천 유역에는 이 수위 관측소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포항시가 10년 전에 냉천 고양해강 정비 사업을 실시할 때도 이 상황은 마찬가지였고요. 이 당시 냉천 인근인 경주 강동면에 수위 관측소가 하나 있었지만 이용 가능한 수문 자료는 최근 5년 분량뿐이었습니다. 예. 이 때문에 포항시는 냉천을 정비하기에 앞서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할 당시 실측 자료를 활용하는 대신에 모형 분석을 통해서 이 수문 자료를 분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 냉천 강바닥을 준설하면서 80년 빈도의 한계 수량 시간당 77mm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했지만 이번 태풍 흰남노 때 시간당 100mm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이 범람을 하게 됐습니다. 이 우원식 의원은 지방하천에도 관측소를 늘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냈는데
환경부가 수위 관측소를 설치해서 이 수위와 유량을 지속해서 좀 관측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주장인데 네. 이번 또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포항시가 또 채택이 됐거든요. 증인으로. 모쪼록 이 국정감사에서 우리 시민들이 관심 있는 내용들을 조목조목 따지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대구 북구의가 급변하는 인구 환경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구 지역 기초의회로는 처음으로 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에 나섭니다. 북구의회 연구단체인 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모임 소속 북구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착수 보고회를 가졌는데요. 예. 북구 의회에 따르면 북구의 경우 비혼, 만혼, 고령화 등으로 인구는 감소하지만 가구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2인 가구 비중이 60% 이상으로 커졌고요. 지난해 기준 북구의 청년 인구는 11만 8천여 명으로 2011년 대비 15%나 감소했습니다. 예. 고령화율은 15.4%로 고령 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구 23개 동 중 16개 동이 노년 인구가 14% 이상인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고요. 7개 동은 노년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연구 용역에 나선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한 조례가 이미 있나요? 네, 앞서 2020년 6월 북구청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속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네. 인구정책 기본조례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정주여건 개선,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조례에 근거해 인구정책위원회도 두고 있습니다. 연구 모임은 향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 정책 관련 조례를 재개정할 예정인데요. 북구의회는 이 모임 외에도 따뜻한 사회정책연구소를 가동하며 북구에 적합한 정책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예,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전국 시도별 급식 간식비 기준인 이 기초금액 격차가 좀 큰 가운데 이 대구의 돌봄교실 급식비 기초금액이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국회 도종환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 초등돌봄교실 급식 간식비 현황을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돌봄교실 급식비 기초금액 최고액은 대전, 전북, 충남이 7,000원이었고 최저액은 대구와 광주로 4,000원이었습니다. 지자체마다 많이 다르네요. 네, 이 차이가 좀 많이 났는데요. 여기에다가 이 간식비 최고액은 인천이 3,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 최저액은 1,200원인 전남이었습니다. 이 대구는 1,800원 수준이었는데 광주, 대전, 제주는 5년간 같은 금액을 제시해서 또 식료품 물가 상승률에 별도로 대응하지 않았고 이 간식비 기초금액 기준이 없는 지역은 4곳이었습니다. 예. 이게 시도별 기초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 초등 돌봄교실의 경우에는 이 교육비를 지원하는 대상 외에는 급식 간식비를 수익자 부담, 그러니까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이 학부모 부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 네. 이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이 때문에 돌봄교실의 급식과 간식의 양과 질의 차이가 상당히 커졌다고 합니다. 대구교육청 쪽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일단 내년에는 급식비나 간식비를 올릴 계획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 지원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냈는데요. 왜냐하면 이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도 있고 이용하지 않는 학생도 있는데 네. 이용하는 학생에게만 무상으로 지원하게 되면 학생 간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저도 이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돌봄교실과 관련한 기준금액이 타 지자체보다 낮다라고 했을 때 이 수익자 부담을 하더라도 예. 적정 수준의 급식이나 간식이 주어지는 걸 더 원하지 않을까. 네. 오히려 금액 기준이 높아진다면 이에 대한 수익자 부담 그리고 추가적인 지원 요게 좀 병행하면 어떨까 하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금액이 올라가는 만큼 간식도 급식의 또 질도 좋아지겠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제가 보니까 질이 그렇게 떨어져 보이지는 않는데 여러 의견을 좀 종합할 필요가 네. 있어 보입니다.
지역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요. 예,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뭐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대구에서도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수사 중인 사건만 이 42건이라고 하는데 이 검찰이 전담 수사팀까지 꾸렸거든요. 이 갈수록 이 횡행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있었겠지만 최근 들어서 스토킹 범죄 관련 소식이 또 많이 들립니다. 그만큼 스토킹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이후 스토킹 범죄 신고는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20년 4,500여 건이던 스토킹 관련 1위 신고 건수는 2021년 3.2배 증가한 14,000여 건으로 집계됐고요. 네. 올 1월부터 7월까지 신고 건수는 이미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뛰어넘은 16,00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에서도 현재 수사 중인 스토킹 사건이 42건에 이르면서 대구지검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담팀 구성은 최근 서울 지하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비롯해 스토킹 범죄가 흉포화되는 데 따른 조치인데요. 전담 수사팀에는 팀장을 포함한 스토킹 전담 검사 3명과 전담 수사관 3명이 배치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는데 대구에서도 최근에 끔찍한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잖아요. 네. 지난달 27일 구구터널 인근에서 이 30대 남성이 이별 통보에 좀 앙심을 품고 그동안 스토킹해오던 고교 동창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집에 불을 지르겠다, 가족에게도 해코지하겠다 등의 협박을 한 남성에게 이 경찰이 전화와 서면, 대면 등으로 이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행위자 대상 경고를 6차례나 고지를 했지만 이 남성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결국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요. 이 피해자는 10시간이 넘는 수술 끝에서야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경고만 6차례를 한 건데 좀 더 적극적인 범죄 예방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족들의 이야기가 좀 다른데요. 사생활 부분이어서 좀 자세한 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경찰은 가해자를 입건하는 등 신변 보호 조치를 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관련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경찰이 신변보호 조치 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반의사 불벌죄 조항 폐지 등의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피해자를 더 괴롭힐 빌미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반의사 불벌죄 친고죄 대상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주기만 하면 사건이 유야무야됩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더욱 못 살게 협박할 우려가 있는데요. 그러네요. 네, 그러다가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을 경우 더 큰 폭력이나 살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고요. 현재 국회에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이제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 피해자의 불안과 고통 또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법이 보다 좀 더 강력해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네, 지난 2월 대구에서는 이 스토킹 범죄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피해자의 고통을 좀 덜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확실하게 이뤄져야 되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신당역 영무원 살해 사건의 경우 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과거 기각된 사실이 또 알려지면서 이 법원이 좀 느슨한 조치를 해서 범죄를 더 키우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대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68세 남성이 아파트 단지 앞에서 이 붕어빵 노점을 운영하던 50대 여성에게 데이트를 요구하며 스토킹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성이 지구대에 수차례 신고를 했지만 남성은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뭐 여성에게 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네. 이 경찰이 재범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는데 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 남성은 이후에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를 다시 찾아갔고 네, 반복되네요. 네, 유치장에 입감됐는데 이게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조건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이제 구속률이 좀 낮다는 얘기인 거죠? 네, 이 법 시행 이후에 지난 6월까지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 위반율은 각각
13.2%, 13%에 이르는데 신변 보호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다시 신고했음에도 가해자가 구속된 건수는 이 전체 사건의 2.7%에 그쳤습니다. 너무 낮네요. 네, 더구나 최근 재판에 넘겨진 스토킹 사건 이 100건의 판결을 분석해본 결과 절반이 넘는 53건이 징역형이 내려졌지만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거든요. 이 대구지법의 경우 이번에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서 이 적극적인 이 조기 조치를 청구하고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거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처분을 통해서 이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실제 한 1년 정도 이렇게 진행하고 나서 효과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스토킹 범죄가 이제 지속적이고 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만큼 이제 피해자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죄에 계속 노출돼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어떤 범죄보다 피해자 보호에 좀 최우선을 둬야 하는 게 스토킹 범죄가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은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을 분석했는데요. 법원 사건 접수부터 법원 판결까지 평균 80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0일이요? 네. 그리고 또 최장 188일이 걸린 사건도 있었고요. 예, 이렇게 판결이 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그만큼 피해자 보호 조치 기간과 강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현재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 등 안전조치가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과 전자 감시 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네. 예, 지금처럼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해도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마음먹으면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스마트워치를 누르더라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가해자가 일정한 거리 안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피해자 휴대폰 등의 자동 알림이 되도록 하고 경찰도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과 또 전자 감시 제도로 좀 전환해서 좀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건데 네. 스토킹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미리미리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전문가들은 일단 단호하게 대처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 이 스토커들은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관계 연결을 단호하게 차단하고 거절해야 한다고 조언을 합니다. 단호하게요. 네, 그리고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스토킹 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도움을 청하고 협박 편지와 이메일,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모든 증거를 모아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잘 모아놔야 되겠네요. 스토킹을 만약에 계속 당하게 되면요. 그렇죠. 예. 그래야 강력하게 또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인데 사실 이 이야기를 드리고는 조금 착잡한 게 네. 이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 보고 이렇게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 피해자가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좀 안타까운데 그러네요. 이게 스토킹 범죄라고 하는 것이 이 최근 신고 건수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이제 범죄로 인식하고 있는 이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속담에 이게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노력하면 못 이룰 게 없다 이런 뜻인데 누군가를 괴롭히라고 있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사랑을 갈구하는 것은 스토킹, 이 범죄이지 노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네. 네. 또 요즘 유행하고 있는 단어 중에 안전이별. 그러니까 이별하는 것이 곧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준 만큼 좀 돌려받겠다. 이런 심보에서 나오는데 사랑은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이지 일방이 주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괴롭힌다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범죄라고 하는 교육이 어릴 때부터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대구에서도 스토킹 범죄가 계속 잇따르고 있어서 검찰이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뭔가 좀 달라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위한 찾아가는 취업 상담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굿잡버스. 이름이 참 좋네요. 굿잡버스가 대구에서 운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현지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굿잡버스는 대구의 경력단절 여성과 미취업 여성의 취업을 위해 대구 전역을 돌며 운행되는 버스로 대구 여성 새로 일자리 센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선 구직 등록과 상담, 직업 적성 검사, 취업을 위한 교육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구인을 원하는 회사의 담당자와 대면 면접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수성구 시지근린공원에 방문한 굿잡버스에 가봤는데요. 가장 먼저 요양병원 채용 면접 현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채용 담당자와 나눈 이야기 들어보시죠. 오늘 뽑는 일자리 직종 분야는 좀 어떻게 될까요?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시설 요양보호사님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여기 여성 일자리 센터에 1차로 이력서를 내신 분들을 한해서 현장에서 직접 면접을 보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용이 어느 정도 진행된 부분이 있는 건지. 아직은 저희가 확정된 건 없고 오늘 그냥 면접을 보고 그다음에 2차 면접을 한 번 더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자격 요건은 일단은 요양보호사 직종이다 보니까 이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필히 가지고 계셔야 되지만 다른 경력이나 뭐 이런 거는 저희가 현장에서 면접 진행한 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굿잡버스에는 좀 이전에도 참여해본 경험이 있으실까요? 네, 저번에도 한번 참여를 했었고 저희는 지금 기존에 운영하던 센터에서 한번 참여를 했었고 지금은 2호점을 또 새로 오픈을 하면서 또 한 번 더 참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채용을 좀 진행을 하시면서 느끼는 좀 이 굿잡버스만의 이점이 좀 있을까요? 그냥 전화로 유선상으로 문의하시는 분들보다는 대면을 해서 면접을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선생님들이랑 좀 더 소통이 잘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구인에 있어서 적극적이신 분들이 많이 오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직 여성들에게 면접 기회가 주어지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현장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좀 어떤 부분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그런 걸 아는 또 계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면접을 보기 위해 많은 여성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한쪽에선 각종 상담이 한창이었는데요.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 관련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스를 방문해 봤습니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상담이나 검사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일단 5개의 파트로 운영 중이고요. 일자리 상담, 그리고 취업희망 스쿨, 직업교육 훈련 안내, 경력단절 예방 캠페인, 그리고 심리 상담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담해 주실 때 가장 고려하시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본인의 적성과 구직 준비도,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가족의 지지도, 육아나 출산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취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일단 상담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번 운행될 때 좀 얼마나 많은 여성분들이 오세요? 보통 한 회차에 120명 정도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업희망 스쿨이라고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일단 15명 내외로 경력단절의 진로 미설정되어 있는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진행되고 있는 교육이고요. 5일차의 교육입니다. 여기 뭐 취업 미설정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금 현재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은지, 자기 적성이 어떤 게 있는지, 맞는지, 그리고 MBTI를 통해서 자기 성향 검사도 해주실 거고요. 직업선호도 검사를 통해서 성향과 직업에 대한 이런 충족을 시키는 그런 매칭을 시키는 그런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가장 먼저 마케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컨설팅으로 지금 들어가실 거고요. 이거 신청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돼요? 지금 바로 접수를 해주시고요. 저희 집단상담 프로그램 취업희망스쿨 같은 경우는 연령대별로 묶어서 하는 교육이라서 지금 신청해 놓으시면 선생님 연령대 교육이 진행될 때 저희가 따로 전화를 드릴 겁니다.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국비 무료입니다. 전액 무료예요. 그렇군요. 한 번 운행될 때마다 100명이 넘는 여성분들이 방문한다는 건 그만큼 일자리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뜻이 될 텐데 굿잡버스는 그럼 언제부터 운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대구엔 여성들의 구직 활동을 돕는 5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있는데요. 이 센터들이 운영을 맡아서 2016년부터 운행되기 시작했고 센터마다 4번씩 운행해서 1년에 20회 정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굿잡버스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여성들에겐 취업 후 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수성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최경분 관장에게 들어봤고요. 구직 여성들도 만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성 고용유지 지원 사업과 상담 컨설팅 사업, 그리고 직장 문화 개선 사업, 그리고 경단 예방 인식 개선 사업 이렇게 되는데요. 여성 고용유지에 있어서는 업업 역량 강화라고 그래서 취업자나 구직자,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서
직장생활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게 있고요. 직장인 동아리, 그다음에 취업자 간담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슬기로운 직장생활이라고 해가지고 지역 내에 여성 구직자와 재직자,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뭐 심리 상담이라든지 창업 그리고 인사노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수성구에 살고 있는 43살 손정원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 경력 단절이 조금 오랜 기간이 있어서 어떤 직업을 이제 다시 선택해야 될까 조금 고민을 하던 차에 이런 행사가 있다는 거를 저희 아파트 전단을 보고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와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조금 잡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경력 단절하면서 뭐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준비하고 평생교육사 자격증이라든지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조금 제가 준비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니까 사회복지사로서 이제 구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구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신입이긴 하지만 경력이 없지만 조금 체계적으로 배워서 사회복지사로 저는 조금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네, 올해 남은 굿잡버스 운영 일정이 궁금하신 분은 대구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지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에는 5에서 30, 경북 북부와 울릉도 독도에는 20에서 60mm 정도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20도에서 25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아해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